서울에 있는 오피스텔 임차인이 빌려왕한테 당한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상담을 하셨는데요. 사건 파악해보니까 전형적인 빌려왕 사건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사건을 맡아서 잘 해결했습니다. 오늘은 빌려왕 사건을 잘 해결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 이하림 변호사님,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 네네. 작년 1월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했고요. 그리고 2월에 그 보증금, 잔금까지 다 쳤고, 근데 3월에 이제 소유권자가 변경된 게 등기부에 이제 기재가 됐어요. 그리고 올해 초부터는 이제 이 새 들어 사는 집에 국세 압류 들어오고, 또 가압류도 들어오고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. 자, 바뀐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. 그래서 저희가 사건 수임하고 나서 이제 전화를 해봤더니 아예 이제 착신 정지, 수신을 거부를 해 놓으셨더라고요. 그리고 이 집주인이 이제 집 주소를 확인을 하려고 등기부에 확인을 해봤더니 집이 다가구 주택 지하에 한 8평 정도 되는 집인데 그 집도 본인 명의가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그 집 주소로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받기는 받으시고 근데 답장을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 집주인 이름을 혹시나 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이런 빌라왕 사건의 이제 명의상 임대인으로, 그러니까 바지사장처럼 내세우는 사람들 명단이 이렇게 한 5명 정도 공개가 되어 있던데 그중 한 명으로 적혀 있었습니다. 예, 이거 빌라왕 사건이 맞죠. 그래서 저희들이 더 알아봤는데요. 예전 집주인이 오피스텔을 몇 채 사고 얼마 뒤에 컨설팅 회사라는 곳에서 예전 집주인에게 이제 임차인도 구해주고 집도 팔아준다고 접근했다고 합니다. 컨설팅 회사라는 곳에서 우선 임차인들을 이제 구했으니까 그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오피스텔을 팔면 된다라고 했는데요. 그 임차인들 중 한 명이 저희 의뢰인이었습니다. 당시 집 시세보다 몇 천만 원 더 올려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 체결하게 하고 나서 바로 컨설팅 회사가 소개해준 사람에게 팔도록 해주었는데요.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집 판 값이 임대차 보증금보다도 몇 천만 원 낮았거든요. 그런데 신고하기로는 매매대금과 임대차 보증금을 같은 금액으로 신고했습니다. 네, 그러면 지금 차익이 생겼죠. 보증금보다도 집값이 더 낮은 상황인데 이 생긴 차익 몇 천만 원을 집주인이 그대로 컨설팅사에 수수료조로 줬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서 이 컨설팅 회사가 하는 말이 우리는 박리담회다. 여러 채 수십 채 사서 이제 시세가 오르면 그 차액을 이제 챙기는 그런 구조다라고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 컨설팅 회사가 구해온 그 새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집도 절도 없는 신용불량자로 보이는 거죠. 자, 이 사람들 보면 컨설팅 회사는 돈 한 푼 없이 집을 샀어요. 그러니까 보증금만큼 또 보증금보다도 더 낮게 이제 집값을 정했으니까 돈 한 푼 없이 샀어요. 그리고 앞으로 이 집이 오르게 되면 본인들이 그 차액을 먹는 거고요. 근데 이 집값이 떨어져요. 그래서 보증금보다도 못하게 되면 어차피 뭐 임대인이라고 내세운 사람이 자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배째라 할 수가 있는 거죠.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보증금을 못 받게 되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. 그럼 당연히 승소하겠죠. 그 승소 판결서를 가지고 이제 그 집을 경매에 넣을 수 있고요. 그 경매 낙찰금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이제 반환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가 그 집 시세보다 임대차 보증금이 더 높죠. 그리고 시세보다 경매가는 원래 더 낮거든요. 그러면 이 임차인은 경매를 넣든다 하더라도 몇 천만 원 이상을 손해를 확정적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럴 때 새로 이제 바뀐 집주인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 자력이 없잖아요. 결국은 이제 이 보증금을 다 못 받는 게 확정된 거죠. 이럴 때 이제 임차인이 원래 집주인한테 돈을 받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건데요.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집주인이 바뀐 걸 알고 임차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기존 집주인한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문제는 집주인이 바뀐 걸 갖다가 동의하는 게 돼가지고 기존 집주인한테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. 네, 이런 빌라왕 사건은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.
그러니까 집값보다도 보증금이 더 높은 상황이고, 그리고 새로 이제 데리고 온 사람이 이제 의도적으로 자력이 없는 사람을 데리고 왔고, 그러면 언젠가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걸 너무나 잘 알면서 이런 구조를 짜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컨설팅 회사, 그리고 명의를 빌려준 새 집주인, 다 사기죄 공범이 될 수가 있고요. 중요한 건 집을 팔아버린 예전 집주인도 사기죄 공범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이분도 아셨어요. 보증금이 시세보다도 더 높이 책정이 되고 있다는 거를. 그리고 이 컨설팅사라는 곳에서 사실 돈 한 푼도 없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박리담회식으로 사들인다는 것도 알았고, 그러면 언젠가는 이게 결국은 임차인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그렇고 이건 사기죄 공범으로 볼 여지가 매우 큽니다. 결국 이 사건은 저희들이 예전 집주인과 충분히 협의해서 예전 집주인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걸로 원만히 합의가 됐습니다. 예전 집주인도 이게 민사적인 문제가 아니란 걸 이제 알게 된 거죠.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저희들과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고요. 이게 사기죄 공범이 되면요, 이게 사기죄로 고소가 된다면 합의를 하더라도 정상 참작 사유가 되는 거지 사기죄로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예전 집주인 입장에서는 사기죄로 고소 당하기 전에 이렇게 협의를 하시고 합의한 게 아주 잘하신 선택입니다. 네, 요즘 계속 빌라왕 이제 피해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던데요. 저희가 오늘 알려드린 사건처럼 혹시나 이전 집주인에게 이의를 제기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. 혹시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지 좀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피해를 좀 최소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술술법이었습니다. 슬슬 감사합니다.